2026년도 유망 창업 아이템 탑 10. 1위가 무인 카페, 2위가 스터디 카페. 예비 창업자 32%가 무인 업종을 1순위로 꼽았어요. 근데 저는 무인 사업을 했다가 1억 원을 날렸습니다. 왜 그런지 아세요, 여러분? 잘 되는 아이템을 골랐기 때문이에요. 야, 뭔 소리냐?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. 아이템을 보고 사업을 시작하면 망한다는 말이에요. 아이템이 아니라 바로 나한테서부터 사업을 시작해야 돼요. 오늘 제가 아이템 검증 3질문이라는 도구를 드릴 거예요. 이 질문 3가지에 답하면 이 아이템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10분 안에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. 종이 한 장이면 됩니다. 그리고 끝에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. 뭐 무인 매장, 스터디 카페, 무인 아이스크림,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들 중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사람의 유형이 있어요. 이것까지 제가 뒤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. 자, 사업을 시작할 때 대부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. 뭐 네이버에 2016 유망 창업 아이템, 뭐 유튜브에도 비슷하게 검색을 하시겠죠? 그럼 기사나 영상이 쏟아져 나와요. 무인 매장이 뜬다, AI 자동화가 대세다, 뭐 시니어 돌봄이 블루오션이다, 그럼 막 쇼츠도 만들고, 그래서 그런 기사나 영상 보고 사업을 시작해요. 그리고 막 프랜차이즈 박람회 같은 데 가서 뭐 무인 카페나 아니면 좋아 보인다는 프랜차이즈 가서 상담하고 계약서 쓰고 인테리어 들어가고, 그럼 뭐 3천, 5천, 1억 들어가요. 그러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쭉 운영을 해봐요. 매출은 안 나와. 근데 내가 해야 될 건 또 많아. 근데 고개를 돌려보니까 옆에 나랑 똑같은 업종이 들어오게 생겼어요. 100m 안에 벌써 가게가 3개째야. 그제서야 깨달아요. 아씨, 이거 나만 하는 게 아니었구나. 이렇게. 저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메뉴판 창업이라고 불려요. 이게 뭐냐면 남이 차려놓은 메뉴판에서 그냥 골라가지고 시작하는 창업이니까 메뉴판 창업이라고 저는 부르거든요. 근데 그 메뉴판 수천 수백 명이 같은 걸 보고 있어요. 그리고 수천 수백 명이 같은 메뉴를 고르면 그건 기회가 아니라 전쟁터죠, 여러분. 제발요. 근데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뭐 트렌드 기사 보고 잘 나가는 영상 보고 뭐 아이템을 고르는 건 메뉴판 창업이고, 이 메뉴판 많은 곳에서 싸우면 결국엔 어떻게 되냐? 자본이 많은 쪽이 이기게 돼요. 그게 여러분일까요? 아니에요. 대기업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진짜 자본이 많은 사람들이 남들 다 하는 아이템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간에 똑같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승자보다는 패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아이템을 어떻게 골라야 되냐?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템 검증 3질문이라는 도구를 보통 쓰는데, 자, 종이를 한 장 딱 놓고 아이템이 떠오를 때마다 이 3가지 질문을 통과시켜 보세요. 통과를 못하면 그 아이템은 버리는 거예요. 자, 질문 1. 이 분야에서 나는 남들보다 뭘 더 아는가? 자,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인 카페를 한다고 쳐봐요. 그러면 커피에 대해 남들보다 더 많이 아세요? 카페 운영 경험이 있나요? 상권 분석을 해본 적이 있어요? 근데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하죠. 아니요. 근데 뭐 돈 된다길래요. 그러면 이 아이템은 탈락인 거예요. 자, 반대로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어떤 인테리어 회사에서 뭐 한 대리 과장으로 일했다고 쳐볼게요. 그러면 인테리어 견적이 왜 비싸냐? 바가지를 쓰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?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거를 알려주는 컨설팅이나 아니면 인테리어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겠죠. 이런 아이템이 바로 경쟁이 없는 아이템인 거예요. 자, 2번째 질문. 이 일을 돈 안 받아도 할 수 있는가? 이거는 열정을 따르라 라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말이 아니에요. 현실적인 계산을 해야 된다는 말인데, 사업은 최소 2, 3년을 버텨야 돼요. 결과가 안 나와도 계속 해야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.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고 쳐봐요. 그 일을 여러분들이 2, 3년 버틸 수 있을까요? 이거 쉽지 않을걸요? 잠깐! 그리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는데, 좋아하는 일이랑 돈 되는 일이 다르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이거 둘 다 아닌 걸 하면 어떻게 되냐면 돈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여러분들 3개월, 5개월 안에 사업 접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최소한 돈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것 위에서 돈이 되는 구조를 얹어야 된다라는 거죠. 이 순서가 반대면 안 돼요. 그리고 3번째 질문은 이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있는가? 이게 가장 중요한데, 자, 이거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. 시장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.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,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사업 아이템이 떠올랐다고 쳐볼게요. 그러면 주변에서 그 문제를 겪고 있을 것 같은 사람 한 5명한테 연락을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. 내가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때? 괜찮을 것 같아? 그냥 물어봐요. 근데 그 중에 한 5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괜찮은데? 나라면은 구매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 시장은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에요. 근데 5명 중에 4, 5명 정도가 글쎄 굳이 그게 너가 한다고 될까? 이런 대답이 나온다면 그 아이템은 빨리 갖다 버리세요. 그게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.
저는 이거를 오인검증법이라고 부르거든요.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될 아이템인지 안 될 아이템인지 여러분들이 돈 쓰기 전에 막을 수가 있다고요. 진짜 무인 매장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지금 프랜차이즈 사업이 유망한지 알고 싶으면 뭐 기사나 뭐 프랜차이즈 이런 박람회 이런 데를 가볼 게 아니라 진짜 지금 그 동네에 여러분들이 알아보고 있는 상권에 있는 사람 5명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. 이 동네에 내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생기면 가시겠냐 물어보면 이 질문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정보나 기사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정확할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.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? 절대로 이 아이템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의 유형이 있다고요.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뼈아픈 느낌이 드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일단 그 전에 실전 정리부터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아이템 검증 3질문 체크리스트로 만들 수 있는데 종이 한 장을 딱 꺼내갖고 3칸을 만드는 거예요. 딱딱딱. 첫 번째 칸, 이 분야에서 나는 남들보다 뭘 더 하는가. 두 번째 칸, 이 일을 돈 안 받아도 할 수 있는가. 세 번째 칸, 이 문제를 겪는 사람이 실제로 있는가. 그리고 이 3가지를 다 통과하면 시작해도 좋아요. 근데 만약에 2개만 통과하면 부족한 1개를 채우셔야 돼요. 1개 이하면 그냥 그 아이템을 버리고 다른 아이템을 찾으셔야 돼요. 나발 라비칸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. 경쟁이 없는 걸 찾아라. 그건 너만의 조합에서 나온다. 여러분, 이미 잘 나가고 있는 프랜차이즈 아이템이나 무인 카페 이런 것들을 여는 거는 경쟁이에요. 이미 다들 잘 된다 하고 뛰어드는 거니까. 근데 10년 경력 바리스타가 무인 카페 창업자들한테 메뉴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, 이런 것들은 경쟁이 없어요. 근데 이게 나의 전문성에다가 트렌드까지 합쳐지니까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내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사업 아이템이 되는 거거든요. 자, 그리고 아까 약속한 거, 절대 사업하면 안 되는 사람의 유형, 이게 뭐냐면 아이템이 나를 바꿔줄 거라고 믿는 사람. 이 아이템만 하면 나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. 이 트렌드만 타면 나 뭔가 대박이 날 수 있을 것 같아. 이 생각을 갖고 사업을 하신다면,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생각 자체와 그 사람 자체가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. 여러분, 아이템은 그냥 도구예요. 어벤져스 보셨죠? 토르 보면 망치 들고 있잖아요. 그 망치랑 똑같아요. 아무리 좋은 망치 들고 있어도 여러분들 자체가 능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 도구를 어떻게 휘두르냐에 따라 좋은 망치가 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망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제가 이전에 여러 사업을 하다가 망한 이유가 정확히 이거예요.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했을 때도 남들 다 스마트 스토어 한다고 막 그때 붐이 일었었거든요. 그러니까 시작한 거예요. 뭘 팔아야 될지도 모르고 위탁 판매인지 구매 대행인지 해외 구매 대행인지 뭐 이런 개념도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셀러 등록부터 한 거예요. 그리고 3개월 동안 한 500만 원 매출했나? 그거 마진 뗄 거 다 떼면 여러분 세금까지 내면 남는 거 한 20%도 안 되거든요. 그거 접었어요 결국엔. 그리고 렌탈 스튜디오도 했었죠. 무인 렌탈 스튜디오가 막 뜬다길래 그거 똑같이 했었어요. 근데 그것도 동네에 렌탈 스튜디오를 하고 싶은 사람, 그걸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도 안 물어본 거예요. 인테리어에다가 한 3, 4천 넣고 장비에다가 몇 천 넣고 2년 가까이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빚이 한 1억 넘게 나온 거거든요. 제가 2번 다 뭘 했냐면 아까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를 전부 다 했어요. 기사 보고 유튜브 보고 거기서 아이템을 고른 거예요.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가지 질문 하나도 안 했어요. 근데 돌아보니까 그 3가지 질문 다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의 형태가 없더라고요. 그리고 더 치명적인 건 뭐냐면 저 스스로가 이 아이템이 나를 대박으로 이끌어주지 않을까? 그 기대감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. 아이템이 아니라 그냥 저라는 사람 자체가 사업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, 저 자체가 문제였다는 걸, 그걸 몰랐던 거죠. 그리고 제가 지금 코칭 사업을 하고 저는 마케팅 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잘 되는 이유는 아이템이 좋아서 그럴까요? 아니에요. 아까 말씀드렸던 그 3가지 질문을 통과하고 나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. 내가 아는 거, 내가 좋아하는 거, 사람들이 원하는 거, 이 3가지가 겹치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돈이 벌리기 시작하고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여러분들 절대 뭐가 잘 되지부터 찾지 마세요. 나한테 뭐가 맞지? 이거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. 오늘 말씀드렸던 아이템 검증 3가지 질문, 이거 꼭 기억하시고 남들보다 내가 뭘 더 아는지, 돈 안 받아도 내가 할 수 있을지, 이걸 원하는 사람이 정말 있는 건지, 이거를 종이 한 장에다가 여러분들이 채워놓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을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. 제가 근 5, 6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겪었던 그리고 배웠던 사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무료 강의를 만들어서 올려놨으니까 그 무료 강의 한번 보시고, 그리고 진짜로 나도 저 사람한테 한 사업에 관련된 컨설팅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그쪽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